오늘 벚꽃 구경하시면서 세네카의 인생론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세네카가 우리 현대인에게 전해주는 그 인생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세네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가인데요. 이 책은 소울메이트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오늘 한 두세 가지 요약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개념을 이 세네카가 어떻게 조언해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 그것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위 관직들, 명예를 갖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그 행복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여러분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인데요, 세네카는 많은 장에 걸쳐서 시간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수명이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으면서요, 인생의 방향이 없다면 가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왜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내어주는가? 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구두쇠처럼 굴어서 타인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너그럽기까지 한이 없는데, 오히려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탐욕스러워와 마땅한데 왜 시간을 내어주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신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스스로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라,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온갖 것을 갈구한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지 그 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가진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행운이란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충격으로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도 정상에서 그래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삶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인은 언제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나 종속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주인이 되며 평범한 이들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 라는 존재의 명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충만하게 살 수 있음을 필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충실한 사람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이유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세네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미래를 바라보는데 웬 여가에게? 진정한 여가는 철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좁은 경지를 벗어나서, 이거는 이제 시내, 그때 당시에도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를 마구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고매한 정신을 터득하기 위해 광활한 시간 속을 자유롭게 나다니는 것, 그게 이제 세계 철학자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만이 진정한 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세네카리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조언은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리지 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실에 충실해짐으로 인해서 미래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혜로움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일찍 죽음을 구하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왜냐하면 두려움이 커서 차라리 스스로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와 동일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짧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평온하고 안전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내 인생에 오롯이 내 것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거나 이러한 자들에게 세네카는요, 저는 이렇게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이성을 발휘해서 현실을 낭비하지 말고 참된 여가를 즐기면서 다가올 미래 때문에 현재를 버리지 말라. 이런 깊은 통찰과 노크 그리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기쁜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컴을 켰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방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의 옷장 전화를 눌러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힘이 되고요. 같은 결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성장 마인드 리셋 외쳐보면서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성장 마인드 리셋 파이팅!